분열의 정치인, 막말의 정치인이라던 도널드 트럼프가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 선택을 흉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행할까요? 이세영 기자, 어떤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가 요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뉴욕타임즈,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언론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22일 방문을 해서 15분간 발행인인 설츠버그 회장하고 대화를 했고 비공개로 그리고 약 1시간 정도를 20명이 넘는 뉴욕타임즈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문사를 방문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비판을 많이 했던 신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나 어떤 언행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섰고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22일 미국 시간 22일 만남에서도 나름대로 양측은 서로 좀 칼에 이렇게 서로 날을 세우는 그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정책 설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우파 이제 대한 우파죠. 상당히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기는 거리가 멀고 그쪽하고는 손을 안 잡을 거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했고 평소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인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뉴욕타임스를 비판했습니다만 결국 직접 찾아가서 오찬도 함께하고 인터뷰도 했던 겁니다. 네, 정책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부분에 많이는 할애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뉴욕타임스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는 게 큰 의미고 이를 두고서 이제 미국 언론계나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록 언론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은 많지만 나름대로 이제 화해를 하고 또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했군요. 도널드 트럼프에게 뉴욕타임스 혹시 보십니까? 네, 그 말에 대해서 매일 본다고 얘기를 했고 불행하게도 매일 본다. 약간의 조크면서 또 불만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만약 안 보면 2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자신에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줬고 비판을 강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이제 농담을 이제 섞어가지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매일 보지만 당신들이 만드는 신문 안 본다면 내가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서 20년은 더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랬고요. 사실은 어제도 그동안 방송 중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비판적이었던 방송사 사장들을 직접 자기 집으로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CNN, MBC, ABC 같이 미국의 그 주요 방송사 사장과 앵커들을 트럼프 타워에 있는 자신의 이제 그 거처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당신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 나에게 너무 불공정했다. 이런 이제 그 말을 많이 했는데 특히 CNN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을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 적어도 뉴욕타임스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건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고 오찬 함께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속속 장관들 인선 마치고 있는데요. 국무장관으로 공화당 내에서 자신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주요 후보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 4년 전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죠. 그가 얼마나 트럼프를 공격했냐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ink of Donald Trump's personal qualities. The bullying, the greed, the showing off, the misogyny, the absurd third-grade theatrics. There's plenty of evidence that Mr. Trump is a con man, a fake. Mr. Trump has changed his positions not just over the years, but over the course of the campaign. 저렇게 자신을 비판했는데 장관을 시킨다. 그것도 국무장관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야, 참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고 참 멋있네요. 저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무슨 정청래 전 의원이라든지 최재성 의원 같은 사람을 이제 과감하게 발탁한 그런 버금갈 정도로 파격적인 건데 참 우리나라에 저런 통합적인 정치들이 좀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멸했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쓰기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And then what he said about at 60 Minutes. Did you hear this? It was about Syria and ISIS, and it has to go down as the most ridiculous and dangerous idea of the entire campaign season. Now, Donald Trump tells us that he is very, very smart. I'm afraid that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he is very, very not smart.
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안보 정책을 저렇게 아주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쓰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쓸까요? 그건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걸까요? 지금 뭐 롬니만이 아니라 네. 그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여러 사람들을 여러 요직에 지금 등용할 준비를 위해서 계속 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트럼프 자신이 어떤 그 선거를 위해서 했던 논리와 네. 대통령으로서 하는 논리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제로 저러한 유의 발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트럼프라는 건 난 성공한 사업가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경제를 확 바꿔놓을 거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이 국무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미트 롬니는 그 경제마저도 아주 맹공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So even though Donald Trump has offered very few specific economic plans, what little he has said is enough to know that he would be very bad for American workers. But you say, wait. Isn't he a huge business success? Doesn't he know what he's talking about? No, he isn't. And no, he doesn't. His bankruptcies have crushed small businesses and the men and women who work for them. He inherited his business. He didn't create it.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 왜 그런 겁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요. 비록 이제 그 여러 그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개인에 대한 비난이거나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거나 뭐 무능력에 대한 그런 그 경계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 롬니의 이야기대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롬니가 채주면은 더 국가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어떤 그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 그런 측면이 있잖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나눈 것처럼 이제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현재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리에 맞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정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이른바 적과의 동침을 감수하면서 내각을 인선했고 그 결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었고 오히려 좋은 결과물을 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제 그 같은 정당이거든요. 링컨도 공화당 출신인데 이번에도 역시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용주의가 그 트럼프 당선인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지금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고 또 상대적으로 좀 강경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배치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국무장관에는 상대적으로 또 온화하고 좀 합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밋 롬니를 이제 기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런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노회한 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 후보, 지금은 당선인이죠. 그러나 일단 자기가 이 취임을 앞둔 시점에 사람을 발탁하는 걸 보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예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쨌건 생각이 다르면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우리 정치 문화가 있었다는 걸 치면 글쎄요,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가 하나씩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